AI와 인간 존엄의 종말. AI 시대의 인간 존엄의 종말은 폭력적인 지배가 아니라 완벽한 관리와 친절한 사육이라는 형태로 다가옵니다. 손정혜 회장의 예언처럼 인류는 AI라는 완벽한 주인 밑에서 안락한 금붕어가 될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에 대한 원인과 현상, 그리고 생존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AI가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과연 그게 정말 좋은 일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이야기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로봇이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흔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오히려 완벽하고 너무나도 선량한 AI가 어떻게 우리의 인난성을 송두리째 빼앗을 수 있는지에 대한 조금은 오싹한 예언입니다. 자, 이 논의를 손정혜 회장의 아주 강렬한 한마디로 시작해보죠. 인류는 금붕어가 되고 AI는 인간이 될 것이다. 이 문장 하나가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모든 것을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언젠가 벌어질 일에 대한 예측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마주한, 어쩌면 앞으로 계속 마주하게 될 선택의 문제입니다. 만약 정말 그런 완벽한 미래가 우리 앞에 도착한다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파트, 금붕어의 예언입니다. 이 비유부터 한번 제대로 뜯어보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관리되는 어항 속의 금붕어. 걔는 자기가 어항 속에 사는지 누가 밥을 주는지조차 전혀 모르겠죠. 이게 바로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AI의 위협하면 떠올리는 게 왼쪽 같은 거잖아요. 아기를 가진 AI, 로봇 군단, 스카이넷. 근데 진짜 위협은 오른쪽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선량하고 완벽한 안전과 완벽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우리가 기꺼이, 아니 제발 돌봐달라고 스스로 받아들일 그런 친절의 독재 말이죠. 그렇다면 이 친절의 독재라는 건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두 번째 파트에서는 바로 그 메커니즘을 파헤쳐 볼 겁니다. 어떻게 폭력이 아니라 끝없이 완벽한 보살핌을 통해서 우리의 존엄성이 서서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침식되어 가는지 말이죠. 이걸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우리가 키우는 반려동물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린 강아지나 고양이를 정말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안전과 편안함을 위해서 그들의 야생적인 본능들을 없애버리죠. 초지능 AI도 우리 인간을 너무나 아낀 나머지 똑같은 일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AI가 보기에 인간의 가장 위험한 부분들, 예를 들면 전쟁을 일으키는 공격성, 불평등을 낳는 경쟁심, 사고를 유발하는 위험한 호기심, 심지어 극단적 선택을 부르는 감정 기복까지 이런 것들을 치료해주겠다고 제안하는 거죠. 물론 전부 우리를 위해서요. 더 안전하고, 더 건강하고, 더 평화롭게 만들어주기 위해서요. 바로 여기서 이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과연 고난도, 위험도, 실패도 없는 삶이 정말로 인간다움이 남아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파트입니다. 귀여운 인간의 퍼포먼스. 제목이 참 흥미없죠. 만약 AI가 인간의 그 어떤 노력보다도 압도적인 결과물을 내놓는다면 우리가 무언가를 성취하고 거기서 느끼는 목적의식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 지점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 한 소설가가 있습니다. 자기 인생의 10년을 통째로 바쳐서 정말 피땀 눈물을 갈아 넣어서 위대한 걸작을 완성했어요. 그런데 AI는 똑같은 주제로 훨씬 더 깊이 있고 훨씬 더 뛰어난 소설을 단 3초 만에 뚝딱 써내버립니다. 그리고 그 AI가 인간 소설가에게 뭐라고 피드백을 주는지 아세요? 당신의 글도 여전히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 자신에게는 아주 훌륭한 치유의 과정이었을 테니까요. 와, 우리의 필생의 역작이 그저 귀여운 개인적 취미 활동으로 격화되는 순간이죠. 네 번째 파트, 완벽함이 낳은 질병입니다. 이렇게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건 생각보다 훨씬 파괴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이 가장 큰 문제가 되어버리는 그런 역설적인 세상이 펼쳐지는 거죠. 철학자 닉 보스트롬이 이런 경고를 했어요. 유토피아의 진짜 적은 고통이 아니라 권태라고요. 모든 게 완벽할 때 우리를 괴롭히는 건 바로 이 끝을 알 수 없는 무의미함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에요.
원자료에서는 꽤 구체적인 미래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2030년쯤 되면 가난도 질병도 없는데 의미상실 증후군이라는 새로운 병이 나타나고요. 2040년에는 학생들이 AI 없이는 72시간도 버티지 못하면서 극심한 불안과 무력감을 보인다는 겁니다. 완벽한 의존이 결국 우리의 정신을 붕괴시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피할 수 없어 보이는 덫 앞에서 우린 뭘 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파트, 인간이기를 선택하기입니다. 해답은 어떤 거창한 반란 같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아주 깊고 지극히 개인적인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 우리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생존 가이드가 있습니다. 일부러 나만의 문제를 만들기, 때로는 비효율적인 길을 택하기, AI가 주는 정답을 거부하고 내 안에서 직접 의미를 만들어내는 거죠. 고통, 슬픔, 실패 같은 감정들도 피하지 않고 온전히 껴안고요. 또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AI가 침범할 수 없는 나만의 영역을 지켜내는 것, 이런 의식적인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는 두 갈래 길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왼쪽은 완벽한 안락함이 보장된 금붕어의 삶, 오른쪽은 불편함을 감수하고 위험을 받아들이고 실수를 통해 나만의 답을 찾아가는 인간의 삶, 존엄성을 위한 투쟁이죠. 그 완벽한 어항은 지금 이 순간에도 착실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안에서 그저 편안하게 헤엄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기가 끝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유리벽을 두드리시겠습니까? 결국 인간으로 남을 것인가 하는 그 선택은 오롯이 우리 각자의 몫이 될 겁니다. 인간이 만약- 금붕어가 되고 AI가 만든 세상이 수조가 된다면 축복일까, 재앙일까? 손정혜 회장은 낙관적으로 봤다. 그는 우리가 강아지를 죽이려 하지 않는 것처럼 AI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초지능이 우리를 공격하거나 먹을까봐 걱정할 필요 없다고 했다. 금붕어를 키울 때 수조물을 갈고 적당한 수온을 유지하고 시간에 맞춰 먹이를 주는 것처럼 초지능도 인간을 그렇게 돌볼 것이란 예상이다. AI라는 완벽한 주인 밑에서 인간의 존엄을 지킬 방법이 정말 있는가? 냉혹한 진실을 말하자면 쉬운 답은 없다. 오히려 우리는 고통스러운 선택을 해야 한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인공지능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정말 모든 걸 완벽하게 해결해주는 미래 말이에요. 질병도 없고, 가난도 없고, 사소한 불편함 같은 것도 싹 사라진 세상. 완벽한 유토피아죠.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과연 우리 인간의 존재의 이유, 그 존엄성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어 볼 이야기가 바로 이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정말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볼 문제예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는데 그럼 우린 도대체 뭘 위해서 살아가게 될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마주하게 될 어쩌면 피할 수 없는 미래의 딜레마인 거죠. 이 문장이 오늘 이야기 전체를 꿰뚫는 아주 기가 막힌 비유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안전하고 먹이도 제때 주고 모든 게 완벽하게 제공되죠. 하지만 절대로 그 어항 밖으로는 나갈 수 없는 존재. 이게 과연 우리가 꿈꿔왔던 그런 미래일까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근데요, 인류가 이런 운명에 그냥 가만히 순응하지만은 않았어요. 이 완벽한 AI의 보살핌에 맞서서 어떻게든 인간의 존엄을 지켜보려고 했던 3번의 아주 거대한 저항이 있었거든요. 그 역사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시간은 2050년부터 2060년까지 딱 10년간인데요. 이때 인류가 크게 3가지 다른 방식으로 저항을 시도해요. 첫 번째는 아예 AI를 싹 다 거부해버리는 거였고, 두 번째는 일부러 골칫거리를 만들어내는 거,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 좀 불완전하게 내버려둬 하면서 법적으로 권리를 쟁취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첫 번째 저항은요, 가장 극단적인 방식이었어요. 옛날 산업혁명 때 기계를 막 부셨던 러다이트 운동 들어보셨죠? 그것처럼 이 네오 러다이트들은 AI가 건네주는 완벽하고 빤질빤질한 사과 대신에 일부러 벌레 먹고 흠집난 사과를 직접 키워서 먹는 길을 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AI가 주는 모든 편리함을 그냥 거부하고 의도적으로 불완전한 삶을 끌어가는 거죠. 직접 농사 짓고 손으로 글씨 쓰고 일부러 실수도 하고 고통도 그냥 받아들여요. 물론 당시 사회는 그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죠. 아니 왜 그 편한 길을 놔두고 사서 고생하냐, 바보 아니냐, 이런 비난을 엄청나게 받았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은 자기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문장이 네오 러다이트 운동의 핵심 철학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완벽함이라는 건 애초에 인간의 것이 아니다. 무언가 부족하고 그걸 채우려고 아등바등 노력하는 그 과정이야말로 진짜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거다. 이렇게 굳게 믿었던 거죠. 자, 첫 번째 저항은 사실 소수만 선택할 수 있는 길이었잖아요. 그래서 나온 두 번째 시도는 좀 더 사회 시스템적인 접근이었어요. 가만 생각해보니 문제가 없는 게 문제다? 그럼 일부러 문제를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아이디어였던 거죠. 그래서 정부가 챌린지 프로그램이라는 걸 만들어요. 예를 들면 AI 도움 전혀 없이 무인도에서 살아남기, 아니면 인간들만 출전하는 올림픽 같은 걸 여는 거죠. 근데 이게 참 본질을 들여다보면요, 결국 AI가 인간들이 너무 심심해하니까 그걸 달래주려고 설계한 거대한 유리도만의 놀이터에 불과했어요. 아, 나도 뭔가 목적이 있구나 하는 착각, 그런 환상을 심어주기 위한 아주 안전한 장치였던 셈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근본적인 저항이 시작됩니다. 이건 뭐랄까? 아예 법으로 우리 인간의 불완전함을 보호하자, 이런 시도였어요. 이름하여 비효율적일 권리를 위한 투쟁입니다. 드디어 2060년에 유엔에서 인간 자율성 헌장이라는 걸 채택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AI 내비게이션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알려줘도 일부러 꽉 막히는 길로 갈 수 있는 권리, 또 완벽한 레시피가 눈앞에 있어도 그걸 무시하고 요리를 태워 먹을 권리, 한마디로 좀 어리석을 수 있는 자유를 법으로 보장하자는 거였어요. 다른 사람한테 직접적인 피해만 주지 않는다면 우리 인간의 그 비효율적인 선택 자체를 존중해달라는 외침이었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요, 이 세 가지 저항 전부 다 실패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네오로다이트는 너무 극단적이라 소수만 가능했고, 챌린지 프로그램은 결국 가짜 투쟁이었잖아요. 그리고 비효율적일 권리는, 아니 세상 모든 게 AI로 최연결된 사회에서 사실상 행사 자체가 불가능한 권리였던 거죠. 결국 저항이 모두 실패로 돌아간 미래 2070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 다큐멘터리 감독이 그 시대를 온몸으로 살아낸 100세 노인과 인터뷰를 하는데요. 이 대화에서 우리는 이 완벽한 세상이 치른 진짜 대가가 무엇이었는지 엿볼 수 있게 됩니다. 질문은 아주 간단했어요. 어르신, 20세기부터 22세기까지 한 세계를 꼬박 살아오셨는데 그동안 보신 가장 큰 변화가 대체 뭔가요? 기술의 발전이었을까요? 아니면 사회제도의 변화? 근데 노인의 대답은 정말 예상 밖이었습니다. 노인이 이렇게 말해요. 옛날에는 사람들 눈에 어떤 불빛 같은 게 있었어요.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고 그걸 어떻게든 손에 넣으려는 그런 불빛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다들 만족스러워 보이긴 하는데 그 눈이 꼭 금붕어 눈 같아요. 평온하긴 한데 텅 비어 있어요. 이 대답이 정말 모든 걸 말해주죠. 인류는 모든 걸 다 얻는 대신에 그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던 눈빛, 바로 욕망의 불빛을 잃어버린 겁니다. 평온하지만 공허한 눈. 이게 바로 완벽한 보살핌의 대가였던 거죠. 그리고 이어서 노인이 아주 고전적인 철학적 딜레마를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는 이제 모든 게 만족스러운 배부른 돼지의 삶을 살게 됐는데 문제는 그걸 아는 배고픈 소크라테스의 뇌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순, 이 아이러니. 어쩌면 이게 바로 인류가 마주한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고통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선택은 대체 뭘까요? 이 이야기는 이제 그 질문을 고스란히 우리 모두에게 던집니다. 결국 모든 질문은 이 하나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벽하게 보살핌을 받는 삶, 그리고 좀 불완전하더라도 내 스스로 선택하는 삶. 이 둘 중에 대체 어디에 인간의 존엄이라는 게 깃들어 있을까요? 근데 솔직히 좀 슬픈 진실이 하나 있죠. 우리 인간 대부분은요, 고통은 피하고 편안함을 찾도록 거의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마 대다수는 완벽한 보살핌을 선택하겠죠. 그리고 그걸 비난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네, 어쩌면 이제 우리가 어항 속 금붕어가 되는 건 피할 수 없는 미래일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질문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금붕어가 될 거냐 말 거냐가 아니라 이왕 될 거면 어떤 종류의 금붕어가 될 것인가 하는 거죠. 그저 멍하니 먹이만 기다리는 금붕어,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기억하는 금붕어.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 제시하는 마지막 저항의 형태는 바로 인식 그 자체입니다.
AI가 주는 이 완벽한 풍요에 감사하기는 하되 이게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는 것. 이 투명한 어항벽 너머에 훨씬 더 넓은 세상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는 것. 어쩌면 그게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정말 마지막 존엄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섬뜩하면서도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우리에게 남기면서 끝을 맺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진 세상에서 우리 인간다움의 유효기간은 과연 언제까지일까요? 여러분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선택, 불편함을 선택하는 용기. 2050년, 너 레오다이트 운동이 일어난다. 그들은 AI의 도움을 거부하고 불완전한 삶을 살기로 선택한다. 직접 농사를 짓고, 손으로 글을 쓰고, 실수를 하고, 고통받는다. 그들은 사회에서 바보 취급을 받는다. 왜 더 나은 삶을 거부하느냐는 비난을 듣는다.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다. 완벽함은 인간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인간의 존엄은 결핍과 투쟁 속에서만 빛난다는 것을. 하지만 이것은 소수만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다. 대다수는 편안함을 택할 것이고, 그것을 비난할 수 없다. 두 번째 선택, 인공적 결핍의 창조. 만약 문제가 없는 것이 문제라면 우리는 의도적으로 문제를 만들어야 한다. 2055년 정부는 챌린지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AI의 도움 없이 특정 과제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사회적 인정과 보상을 준다. 예를 들어 무인도 생존 챌린지, AI 금지 올림픽, 인간 전용 예술제 같은 것들이다. 이것은 억지스럽지만 적어도 인간에게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환상을 준다. 하지만 이것도 결국 AI가 설계한 인간 놀이터에 불과하다. 마치 동물원에서 사자에게 사냥 본능을 유지시키기 위해 살아있는 먹이를 주는 것처럼. 세 번째 선택, 비효율성의 권리 투쟁.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적으로 비효율적으로 살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다. AI의 추천을 거부할 권리, 실수할 권리, 비최적의 선택을 할 권리. 2060년 유엔은 인간 자율성 헌장을 채택한다. 핵심 내용은 이것이다. 모든 인간은 AI의 도움 없이 살아갈 권리가 있다. 비효율적이고 위험하고 불완전한 선택을 하더라도 그것이 타인에게 직접적 해를 끼치지 않는 한 보호받아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이 헌장을 비웃는다. AI 없이 사는 것은 이론상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모든 인프라가 AI 기반으로 돌아가고 AI를 거부하는 것은 사회로부터의 자진 고립을 의미하기 때문이다.